아버지의 장례식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지나갔다. 수많은 조문객, 끝없이 울려 퍼지던 곡소리, 그리고 무겁게 들이운 검은 옷의 행렬. 하지만 정작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고요함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공허와 불안이었다. 집 안 곳곳은 여전히 아버지의 흔적들로 가득했지만 그분의 목소리와 발자취가 사라진 순간 이 집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다. 나는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아무리 친척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그 말들이 공허하게 울릴 뿐 내 마음의 빈틈을 메울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런 공허한 틈새로 낯선 그림자가 들어왔다. 바로 새어머니 소연이었다. 그녀는 장례식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이 집에 머물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나는 충격을 넘어 당혹감에 휩싸였다. 왜 그렇게 갑작스러웠던 걸까?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던 시점에 왜 굳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소연은 언제나 조용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예의를 지키는 듯 보였지만 그 미소가 내겐 낯설고 불편했다. 아버지를 잃은 이 집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잡으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가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원래부터 이 집의 주인인 양 보였고 그럴수록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힘든 반감이 올라왔다. 밤마다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장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즐겨 읽던 역사책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와 안경이 남아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듯 나를 붙잡았지만 동시에 차갑게 나를 떠밀고 있었다. 아버지가 떠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도록 말이다. 그런데 그 고요한 공간에 자꾸만 들려오는 건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였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소리,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낮은 목소리.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낯설고 불편했다. 나는 계속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지금 나타난 걸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던 사람이 왜 돌아가신 후에야 이 집에 들어온 걸까? 그 질문은 나를 괴롭혔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갔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말투, 심지어는 그 눈빛 하나까지도 내겐 수수께끼처럼 보였다.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비밀이 그녀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소연은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야, 오늘은 식사 좀 했니?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갑게 대답했다. 먹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의 얼굴에 잠깐 스친 쓸쓸한 그림자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조차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저 표정마저도 연기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아버지는 왜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그녀에 대해 한마디 언급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를 내 곁에 남겨둔 걸까? 그저 혼자가 될 내가 불쌍해서였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장례식 이후의 적막한 집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다. 소연은 단순히 새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집안 공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소연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지만 그 자연스러움 자체가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 거실을 청소하는 발자국 소리, 심지어는 그녀가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조차도 내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나는 최대한 그녀와 거리를 두려 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가 필요할 때조차 최소한의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그럴수록 그녀는 오히려 더 부드럽게, 더 다정하게 다가왔다. 민호야,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여봤는데 조금이라도 먹어줄래?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국그릇을 내밀었을 때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됐어요. 학교 앞 식당에서 먹고 왔으니까.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지만
나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다. 마음 한편에서는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바로 다른 생각이 그것을 지워버렸다. 이건 다 연기일 거야?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겠지.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다. 세탁기를 돌리면서 내 옷을 챙겨주는 것도, 방 앞에 조용히 따뜻한 차를 두고 가는 것도 모두 나를 속이려는 계산된 배려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 친절에는 이상할 정도로 꾸준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적으로 불편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완벽하게 다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며칠 전 나는 그녀가 혼잣말을 하는 걸 들었다. 부엌에서 전화기를 들고 낮게 속삭이던 목소리였다. 그 얘기는 하지 말랬잖아요. 제발. 네, 민호가 알게 되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나에 대해 잘게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그건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발걸음을 죽여 거실로 나갔지만 그녀는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다. 그리고 평소처럼 웃으며 내게 물었다. 공부는 잘 되고 있니? 그 웃음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다.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거실 불빛 아래 앉아 책을 읽는 그녀의 뒷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 눈에는 그 평화가 낯선 가면처럼 보였다. 마치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그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에서 전혀 다른 얼굴이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자꾸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병실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그 순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소연이라는 이름을 내게 꺼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사이에 혼인신고까지 하고 그녀가 이 집의 주인이 된 걸까? 내 의심은 점점 더 커졌다. 집안의 작은 일상조차 평온하지 못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심지어는 그녀의 발자국마저도 내 머릿속을 괴롭혔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절대로 그녀를 믿지 않겠다. 언젠가는 진짜 얼굴을 드러낼 테니까.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사실상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다정함으로 벽을 허물려 했고 나는 차가움으로 그 벽을 더 두껍게 쌓아 올렸다. 하지만 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이 여자의 친절은 진짜일까? 아니면 완벽하게 짜여진 연극일까? 그날은 유난히 집안이 고요했다. 저녁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가려던 순간 거실에서 낮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소연이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발. 민호가 알면 모든 게 무너져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벽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그 애가 알게 되면 나도, 그리고 이 집도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민호가 알면 모든 게 무너져. 그 말은 내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나와 관련된 무언가, 그리고 아버지와 관련된 비밀. 그것이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설이 동시에 떠올랐다. 혹시 아버지의 죽음,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던 걸까? 아니면 그녀가 아버지와 오래전부터 얽혀있던 건 아닐까? 심장이 요동쳤다. 그동안 내가 품어왔던 의심들이 한순간에 불타올랐다. 그녀의 모든 친절과 미소가 가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이제는 확신으로 굳어졌다. 나는 손에 쥔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급히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려 물을 따라오는 척했지만 손끝이 떨려 컵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거실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나는 급히 싱크대 쪽으로 몸을 숨겼다.
민호야,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처럼 부드럽지만 이제 그 톤조차도 연극처럼 들렸다. 아직 안 자고 있었니?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물 마시러 왔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지켜보다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늦었으니 얼른 들어가 쉬어라.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다. 그녀가 방으로 돌아가는 순간 내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확실하다. 뭔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돼 있을지도 몰라.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의사들은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그날 병실에 있던 건 소연뿐이었다. 아버지와 마지막까지 함께한 건 그녀였고 바로 그 직후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 모든 퍼즐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지는 듯했다. 내 머릿속에서는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를 물었다. 혹시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한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건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재산과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일까?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과 소연의 통화 장면이 교차했다. 그리고 귓가에는 계속 그 한 문장이 맴돌았다. 민호가 알면 모든 게 무너져. 도대체 내가 알면 안 되는 진실이란 무엇일까? 며칠 동안 나는 소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했다. 대놓고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동선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거실에 앉아있는 척하면서도 귀는 늘 그녀가 통화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문득 스쳐 지나가는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는 불시에 찾아왔다. 소연이 외출을 준비하는 듯 분주히 움직이더니 전화를 받으며 급히 집을 나섰다. 핸드백만 들고 나간 걸 보니 금방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순간 내 가슴이 쿵쿵 뛰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망설임 끝에 그녀의 방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를 압도했다.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인위적인 정돈 같아 보였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거기엔 화장품과 작은 액세서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오래된 작은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지금의 소연이 있었다. 두 사람은 다정한 표정으로 나란히 서 있었다. 배경은 오래된 대학 캠퍼스 같은 분위기였다. 손끝이 떨렸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분명 서로에게 특별한 관계였다. 그 눈빛, 그 미소, 그것은 단순한 지인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표정이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대체 두 사람은 언제부터 알던 사이였던 거지? 아버지는 왜 나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단순한 옛 인연이었을까? 아니면 훨씬 더 깊은 관계였던 걸까? 그동안 아버지가 했던 몇 마디가 불현듯 떠올랐다. 민호야, 인생에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순간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갚아야 할 빚 같은 존재가 있단다. 그때는 그냥 삶에 대한 교훈쯤으로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말은 혹시 소연을 두고 한 말이었던 건 아닐까? 내 심장은 거세게 뛰었고 손에 든 사진이 땀으로 젖어들었다. 갑자기 방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황급히 사진을 상자에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상태로 침대 옆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방문 손잡이가 덜컥 움직였다. 민호야, 소연의 목소리였다. 나는 급히 침착한 척하며 문을 열었다. 왜요? 소연은 약간 놀란 듯 나를 보았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나는 애써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방이 열려 있어서요.
그녀는 의아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내 눈엔 오히려 섬뜩했다. 혹시 내가 사진을 본 걸 눈치챈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젊은 아버지의 따뜻한 웃음, 그리고 그 옆에서 다정하게 웃던 소연. 그렇다면 아버지와 소연은 단순한 우연으로 만난 게 아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다. 하지만 왜 아버지는 그 사실을 내게 숨겼던 걸까? 사진을 본 이후로 나는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눈만 감으면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과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소연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 웃음은 단순한 우연이나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분명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제야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민호야, 세상에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가 있단다. 내가 평생 빚진 여자가 있다. 언젠가 내가 알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 당시에는 그저 인생을 비유하는 말이라 생각했다. 아버지는 늘 삶을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곤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와서 그 말을 곱씹으니 상황은 달라 보였다. 아버지가 말했던 평생 빚진 여자, 그 사람이 바로 소연이 아닐까?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던 마지막 순간까지 소연을 내 곁에 두려 했다. 그것이 단순히 동정심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을까? 아니면 그 여자가 아버지의 과거와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라 생각했던 걸까? 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아버지의 물건들을 꺼냈다. 오래된 수첩, 빛바랜 안경, 그리고 자주 쓰시던 만년필. 그 속에선 여전히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수첩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필체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까? 내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순간 숨이 막혔다.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큰 빚을 졌고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 평생을 짓눌러온 것 같았다. 그 빚이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진 속의 소연을 떠올리자 도저히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럼 아버지가 말한 빚은 생명을 구원받은 빚일까? 아니면 사랑 때문에 진 빚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버지가 숨기려 했던 진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과거의 그림자에는 소연이 중심에 있었다. 며칠 전 들었던 소연의 통화 내용이 다시 떠올랐다. 민호가 알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진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내게 직접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일까? 나는 차갑게 떨며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 정말 그 여자가 아버지가 평생 빚졌다고 말한 그 사람입니까?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쥔 손이 저절로 힘을 주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금 대답을 들을 길은 없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점점 확신이 자라났다. 그래, 분명히 그 여자가 맞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 그 여자가 바로 아버지가 평생 빚졌던 여자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마음속에서 의문은 점점 괴물처럼 자라나 나를 잠식하고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와 소연의 모습, 수첩에 남겨진 아버지의 글거, 그리고 소연의 수상한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게 내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제는 피하지 말아야 했다. 저녁 식탁,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다. 국을 뜨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소연 씨. 내가 갑자기 말을 꺼내자 그녀의 손이 순간 멈췄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왜 그래, 민호야? 오늘따라 얼굴이 많이 굳었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버지랑 언제부터 알던 사이였습니까? 그녀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내 아버지를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잖아. 나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진을 봤습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 두 분은 그때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도대체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던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러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민호야, 내가 아직 모르는 진실이 있어? 그 한마디가 내 귓가를 찢듯 파고들었다. 진실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나는 자리에서 몸을 기울이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내가 왜 그걸 모른 채 살아야 합니까? 지금 당장 말하세요. 소연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된다.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 준비. 나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인데 내가 지금 뭘 더 준비해야 합니까? 이미 다 망가졌는데.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업대가 되면 내가 말해줄게. 하지만 지금은...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금은 내가 바보처럼 모른 척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평생 빚진 여자라고 한 말, 그게 당신이잖아요. 그렇죠. 소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곧 확신으로 변했다. 내 가슴 깊숙이 있던 불신이 이제는 거대한 벽이 되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저녁 식탁 위에 국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내 분노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그녀가 말하지 않는 진실, 그리고 아버지가 끝내 숨긴 과거. 그것은 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비밀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소연의 입에서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리라. 직접 찾아내야 한다. 아버지의 과거를, 그리고 그녀의 정체를. 내가 아직 모르는 진실이 있다. 그녀의 말은 오히려 내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소연과의 대면 이후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문제는 내가 믿고 의지하던 친척들과 지인들까지 하나같이 애매한 말들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삼촌은 술자리에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호야, 사실 내 아버지하고 소연 씨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야. 내가 뭐를 만도하지? 어른들끼린 다 알았거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다. 오래전부터요. 삼촌은 애써 말을 돌리듯 웃으며 잔을 기울였다. 에이, 괜한 오해는 하지 마라. 인연이란 게 묘해서 결국 이렇게 가족이 된 거 아니겠니?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며칠 뒤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라는 분이 집에 찾아왔다. 문상 때도 본 적 있는 분이었다. 차를 마시며 나를 바라보던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야, 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니? 바로 소연 씨야. 너한텐 충격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두 사람의 인연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단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목이 타 들어가는 듯 침만 삼켰다. 심지어 사촌 누나조차 나를 은근히 떠보듯 물었다. 혹시 너 몰랐어? 아저씨랑 소연 이모. 옛날부터 좀 특별했잖아.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을 피했지만 속으로는 머리가 하얘졌다. 도대체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특별한 관계라는 건 무엇일까? 왜 나만 몰랐던 걸까? 그 순간
끔찍한 고립감을 느꼈다.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전에 나는 커다란 음모와 비밀의 한가운데로 떠밀려 들어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방문을 닫고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혔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연의 발소리조차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그럴수록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더 외로운 존재가 되어갔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모두가 내 눈치를 보는 듯한 기류가 있었다. 누군가는 은근히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말했고, 누군가는 그냥 모르는 게 나아라며 입을 다물었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믿어야 할 사람은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 단 하나 분명한 건 소연이 아버지의 과거와 깊이 얽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다정한 미소로 나를 대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를 끝내 숨기려는 단단한 벽이 느껴졌다. 나는 그 벽 앞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아버지, 왜 저만 몰랐던 겁니까? 왜 모두가 아는 사실을 나만 모른 채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 여자는 도대체 제게 어떤 의미여야 합니까? 나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점점 가족과도 세상과도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은 괜히 집에 있기가 힘들어 동네를 맴돌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낯익은 거리를 걸으며 숨을 고르고 싶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나는 더 큰 충격을 마주하게 되었다. 슈퍼 앞 벤치에 앉아있던 두 아주머니가 내 얘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은 것이다. 그러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세상 떠난 지 며칠 만에 저 집으로 들어온 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쉿, 목소리 낮춰. 그래도 사람들이 다 아는 걸 원래 그 두 사람, 오래전부터 이상했다잖아. 근데 말이야, 내가 못 들었어? 민호 아버지 죽은 게 그냥 지병이 아니라 사고래. 그것도 소연 씨랑 관련된. 나는 걸음을 멈춘 채 귀를 쫑긋 세웠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사고라니, 무슨 소리야? 나도 정확하진 않은데 그날 병원에서 뭔가 있었대. 간호사들이 수군대더라니까. 약이 잘못 들어갔다느니 누가 돌봤다느니 말이 많아. 근데 희한하게도 마지막까지 곁에 있던 사람이 누구야? 바로 소연 씨잖아. 나는 숨이 막혀 오히려 주머니 속 주먹을 꽉 쥐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주머니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흐릿했지만 그 한마디는 선명하게 내 귓가에 박혔다. 아버지의 죽음이 소연과 관련이 있다. 순간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지금껏 내가 어렴풋이 의심했던 게 단순한 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혹시 정말 소연이 아버지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아버지를 빼앗아 간 사람이 지금 내 집안의 안주인으로 앉아 있다는 말 아닌가? 그녀가 보여준 모든 다정함이 역겨웠다. 미소, 다정한 목소리, 민호야 하고 불러주던 따뜻한 호칭까지. 그 모든 게 한순간의 거짓과 위선처럼 보였다. 아버지가 왜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혹시 진실을 밝히려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추측이 나를 미친 듯 몰아붙였다. 차라리 누군가에게 이 의혹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친척들도 지인들도 이미 나를 애써 속이거나 진실을 회피하고 있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소연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부엌 불빛 아래 그녀는 평온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모습조차 섬뜩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죽인 걸까? 아니면 단지 소문일 뿐일까? 답은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제 나는 공포와 분노 속에서 그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소문은 나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겁게 마음을 짓누른 건 집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변화들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눈에는 모든 게 수상하게 보였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정리 문제로 변호사와 몇 차례 만남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항상 소연이 동석했다. 변호사는 내가 아니라 그녀를 먼저 바라보며 설명을 이어갔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내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마치 원래부터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굳이 이런 자리까지 나오실 필요 없잖습니까? 제 아버지 유산 문제인데. 내가 날카롭게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민호야, 내가 아직 어려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봐 같이 있는 거야? 오해하지 마. 그러나 그 미소조차 내게는 연극처럼 보였다. 며칠 후 집안 서류를 정리하다가 나는 이상한 걸 발견했다. 아버지의 통장과 재산 관련 문서 일부가 소연의 이름으로 함께 묶여 있었던 것이다. 물론 공동관리라는 명목일 수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녀가 슬쩍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은 듯했다. 이건 단순한 보호일까? 아니면 모든 걸 빼앗으려는 계산일까? 불안이 머릿속을 휘감았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시점, 그리고 그 직후 소연이 집에 들어와 모든 걸 관리하기 시작한 상황. 이 모든 것이 절묘하게 이어져 있었다. 밤마다 나는 서랍 속 문서를 꺼내어 수십 번이고 확인했다. 혹시 내가 모르는 계약서나 상속 관련 비밀이 숨어있지 않을까? 눈이 충혈될 정도로 들여다봤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확신이 커졌다. 소연은 단순히 새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 이후 모든 걸 손에 넣으려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그녀가 다정하게 내 방 문을 두드리며 늦었으니 쉬어라 라고 말할 때마다 내 안에서는 거대한 불신이 솟구쳤다.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기운이 숨어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왜 이런 상황을 만들고 떠나셨을까? 정말 그녀를 믿었던 걸까? 아니면 나를 시험하신 걸까? 점점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불안으로 물들었다. 밥상 위에 반찬 하나조차 의심스럽게 느껴졌고 집안의 대화는 모두 함정처럼 들렸다. 아버지의 죽음, 수상한 사진, 충격적인 소문, 그리고 유산까지. 모든 퍼즐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국 모든 걸 빼앗으려는 게 아니었을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가 소연을 향해 품고 있는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끝없는 의심과 불신뿐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집안에서 느껴지는 불신과 소문, 그리고 끊임없는 의혹들이 나를 미쳐버리게 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나는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경찰 신고 번호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이제 끝내야 한다. 내가 직접 밝혀야 한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숫자를 누르려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소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휴대폰에 꽂혔다. 민호야, 지금 뭐 하는 거니? 나는 분노에 치를 떨며 휴대폰을 흔들었다. 당신을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아버지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모든 일들. 이제 다 밝혀야겠어요.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내게 다가왔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민호야. 왜요? 혹시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요? 소문 들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사고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그 사고, 당신 때문이라고. 내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방 안 공기는 터질 듯 팽팽했다. 소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이나 떨고 있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사고는 나 때문이야.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 말, 끝내 듣고 싶지 않았던 그 고백을 직접 들은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리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정말 당신이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거예요? 소연은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묘하게 단호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아직 안 돼. 나는 미친 듯 웃음이 터졌다. 아직 안 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모든 걸 잃었는데 지금도 숨기는 게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요? 그녀는 울먹이며 두 손을 내밀었다. 민호야, 제발. 내가 지금 진실을 다 알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은 내 귀에 위선으로만 들렸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당신은 결국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제 남은 건 진실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을 내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소연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방 안의 정막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 나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인정한 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내 가슴을 더 세차게 파고들었다. 정말 그녀가 말한 것처럼 내가 아직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는 걸까? 아니면 모든 게 거짓이고 그녀의 눈물조차 연극일 뿐일까? 그 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모든 것이 폭발의 순간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방 안에 틀어박힌 나는 차가운 바닥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소연의 고백은 내 머릿속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사고는 나 때문이야.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죄책감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버지의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또박또박한 아버지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다. 오늘 그녀를 다시 만났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사고, 그리고 내가 평생 갚아야 할 빚. 숨이 막혔다. 그날의 사고라니. 나는 다시 읽어나갔다. 그날 길가에서 차가 미끄러져 그녀가 위험에 빠졌다. 나는 몸을 던져 그녀를 끌어냈다. 다행히 그녀는 큰 상처 없이 살아났지만 나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 후유증이 내 몸에 남아 평생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녀를 살린 건 내 선택이었으니까. 손끝이 떨려 페이지를 넘기기조차 힘들었다. 의사는 내 몸이 언젠가는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는 없었다. 민호에게만큼은 건강한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었다. 다만 한 가지, 언젠가 내가 떠난다면 그 아이 곁에는 그녀가 있어야 한다. 내가 빚진 여인, 내가 끝내 지켜주지 못한 사람. 그녀가 내 아들을 대신 지켜줄 수 있기를. 일기장을 덮는 순간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졌다. 아버지가 소연을 평생 빚진 여자라고 했던 이유, 그리고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사고는 나 때문이라고 울부짖었던 까닭. 그녀는 아버지를 해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그녀를 구해냈던 것이다. 아버지의 병과 고통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내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다. 지금껏 품어온 분노와 의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허탈함과 죄책감이 몰려왔다. 나는 그녀를 가해자로 몰아붙이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정작 진실은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 속에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소연이 숨기려 했던 건 그녀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선택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끝내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그토록 의심 속에 방치했던 걸까? 나는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나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소연을 다시 찾아갔다. 이제는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다. 내 앞에 앉은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 더욱 수척해져 있었다. 내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일기장에서 모든 걸 봤습니다. 사고, 그리고 아버지의 선택. 소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숨길 이유도 없겠지요. 그래, 민호야. 내 아버지는 나를 구했어?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그날 모든 걸 짊어지셨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젖히는 듯 떨리고 있었다. 그때부터였어. 내 아버지의 몸은 서서히 무너져갔지? 나는 그의 희생으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매일을 살았어. 살아있는 게 오히려 형벌 같았어.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두 손은 꼭 모아 쥐어져 있었고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지게 솟아 있었다. 내 아버지가 병세가 악화되던 마지막 순간에 내 손을 붙잡고 부탁하셨어. 내 아들 곁을 지켜달라. 내가 지켜주지 못한 몫까지 대신해 달라. 그녀는 눈가를 적시며 속삭였다. 나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 나 때문에 고통받은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인데 어떻게 외면하겠니? 내 가슴은 먹먹하게 조여왔다. 지금까지 그녀를 원망하며 살아왔던 내가 정작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연은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진실을 알게 되면 내가 나를 증오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숨겼어. 그게 더 큰 상처가 될 줄도 모르고. 그녀의 고백은 칼날처럼 날카롭지만 동시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 나는 차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버지, 당신이 떠나며 남긴 부탁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짊어진 사람이 이렇게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방 안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소연을 낯선 침입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깊이 얽힌 또 다른 가족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내 안의 의심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아버지의 부탁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모든 관계가 단순히 증오와 의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빚진 마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었구나. 소연의 고백이 끝난 뒤에도 내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온갖 감정이 뒤엉킨 채 나는 거실을 서성였다. 분노, 의심, 눈물, 그리고 죄책감이 서로 부딪히며 내 안을 찢고 있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착각일까? 나는 손에 쥔 아버지의 일기장을 바라보았다. 글씨마다 숨겨진 의미와 애틋함이 느껴졌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고민하고 선택하고 희생했음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깊은 의심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까지 나를 속인 거야? 그 질문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하지만 내 마음속 한편에서는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분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았고 단지 내가 다가가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자 했던 것뿐이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소연은 내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죄책감과 연민으로 가득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를 대신해 나를 지키려는 따뜻함이 있었다. 민호야, 너의 분노를 이해해. 내가 모든 걸 숨겼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해. 내 아버지는 끝까지 널 위해 선택했어.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빠르게 스쳐갔다. 통화에서 들은 불길한 말, 낡은 사진,
주변 사람들의 소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소연을 미워했지만 사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깨달음과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다. 왜 나는 처음부터 믿지 못했을까? 왜 그녀를 의심하고 아버지의 선택마저 부정했을까?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다. 모든 게 내가 잘못 본 걸까? 소연은 조용히 내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민호야. 인간은 누구나 실수해. 오해와 의심도 자연스러운 거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 그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평화를 느꼈다. 분노가 가라앉고 오해가 조금씩 녹아내리며 아버지의 마지막 뜻과 소연의 헌신이 내 안에서 명확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다. 정말 모든 진실이 드러난 걸까? 아직 내가 모르는 비밀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은 나를 긴장시키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다. 나는 깨달았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분노와 오해를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 진실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죄책감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도 그녀를 원망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자리했다. 이제 나는 조금씩 아버지와 소연이 남긴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 마음속 혼란도 조금씩 정리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와 미묘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다. 앞으로 남은 날들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진실과 마주하며 아버지와 소연,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가야 할 것이다. 내 안의 혼란은 서서히 깨달음으로 바뀌었지만 완전한 평화는 아직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깨달음마저도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어느 날 나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속에는 낡은 편지들과 녹음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것일까? 손끝으로 편지를 살짝 펼치자 아버지의 글씨가 눈앞에 나타났다. 익숙하면서도 오랜만에 보는 필체는 마치 내게 말을 걸어오는 듯 따뜻하고 친근했다.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먼 곳에 있을 거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면 해.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소연을 믿어라. 그녀는 너를 지켜줄 사람이다. 내가 직접 부탁한 사람이니 너도 그녀를 믿고 마음을 열길 바란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동안의 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나는 왜 지금까지 아버지를 의심했을까? 왜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글자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가 녹아 있었다. 나는 서둘러 녹음 테이프를 찾아 재생기에 넣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흐르기 시작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평소 나를 다독이던 그 음성이었다. 민호야, 내가 아직 어려서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항상 내 곁을 생각했단다. 소연은 내가 선택한 사람,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다. 그녀를 믿고 내 마음을 열어주렴. 너에게도 나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될 거야. 말이 끝나자 나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고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분노, 소연을 향한 원망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다. 아버지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 나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테이프에서 흐르는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 깊이 닿았다. 그리고 소연의 마음과 행동 역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편지를 다시 손에 쥐고 글자를 천천히 읽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내 마음을 어루만졌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배려가, 나를 향한 깊은 믿음이 글자마다 살아 숨쉬었다. 눈물을 닦으며 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이제 더 이상 오해와 의심 속에 머물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소연을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무너진 신뢰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신뢰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정말 소연을 믿고 그녀와 아버지의 뜻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신뢰하며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천천히 편지를 상자에 다시 넣고 녹음 테이프를 조심스레 정리했다. 아버지의 메시지는 이제 내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그가 남긴 사랑과 배려, 그리고 소연을 믿으라는 당부는 앞으로 내 삶을 안내하는 등불이 될 것이다. 아버지,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 그리고 소연도 내가 믿어야 할 사람임을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 눈물이 고인 채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 혼란과 의심은 여전히 조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위로와 평화가 찾아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울리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소연을 마주하고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쉰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소연, 미안했어. 말이 나오자 입안이 바싹 말라버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분노, 그리고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와 목소리가 떨렸다. 소연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눈가가 촉촉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야, 괜찮아. 내 마음을 이해해. 누구라도 내 입장이라면 오해했을 거야. 그녀의 말에 나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다가갔다. 집안에서 처음으로 나는 소연과 눈을 맞추며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동안 나는 아버지의 죽음과 이 모든 일에 대해 널 원망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내 곁을 생각했고 너도 그런 이유로 내 곁에 있었던 거야. 소연의 눈빛에서 잠시 놀람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 내 마음속 긴장과 불안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민호야, 나도 내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어. 하지만 내 마음을 강제로 열 수는 없었지? 이제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무겁게 내려앉았던 긴장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집은 아버지가 남긴 건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야. 이제 나는 너와 함께 이곳을 지켜나가고 싶어. 소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다. 민호야, 나도 그래? 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공간을 함께 지키며 서로를 믿고 지켜가자. 그 말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오래된 상처와 오해를 조금씩 풀어가는 듯 했다. 이제야 집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변하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과거의 오해와 분노를 내려놓았다. 눈앞에 있는 소연이 단순한 새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내 삶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 또한 이제는 마음을 열고 그녀를 이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함께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소연, 그리고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서로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서로를 믿고 지켜야 한다. 아버지가 남긴 뜻을 이어받아 이 집과 가족을 지키겠다. 그리고 소연에게 속삭였다. 민호야, 이제 우리 함께하자. 응. 함께할게. 손을 잡은 채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침묵 속에서도 따뜻함과 신뢰가 느껴졌다. 이제야 비로소 오해와 불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믿고 지켜주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고 이제 나는 그 끈을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집안에 따뜻한 불빛이 퍼지며 오래된 그림자와 불안은 조금씩 사라졌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하겠다는 묵묵한 약속을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와는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거실에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긴장이 감돌았다. 평소라면 혼자서만 움직였을 내 마음이 이제는 소연과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민호야, 제사상 준비는 내가 도울게. 소연의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음식 준비에 나섰다. 손끝에 스며드는 따뜻함, 부엌 안 가득 퍼지는 향기,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는 작은 미소가 과거의 긴장과 불신을 모두 지워주는 듯했다.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 하나하나가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추억을 담고 있었다. 나는 소연이 손수 준비한 반찬들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를 느꼈다. 지금까지 그녀를 오해하고 의심하며 쌓아온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민호야, 떨지 말고 마음껏 아버지께 인사해. 소연의 조언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안도와 감사의 마음이 더 컸다. 아버지, 이제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연 씨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혼자가 아니게 지켜주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녀도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호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어주셨다는 걸 이제 느낄 수 있겠지? 제사 준비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아버지께 절을 올렸다. 과거라면 혼자서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 불안을 다스렸겠지만 지금은 소연과 나란히 서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따뜻한 순간이었다. 그 손길과 눈빛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제사가 끝난 후 거실에 앉아 소연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호야, 이제부터 우리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자.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함께 지켜갈게. 그날 오후, 집안은 이전과 달리 차갑고 긴장된 분위기가 아닌 따뜻한 햇살과 온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소연과 나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 우리는 함께다. 오해와 불신을 넘어선 믿음으로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과 사랑을 이어가겠다. 거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의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로와 평화를 얻었다. 소연과 나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 손을 맞잡았다. 단순한 새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지켜주고 이해하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과거의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그 대신 따뜻함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나는 눈앞의 소연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와 결심을 다졌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아버지, 저희가 약속할게요. 서로를 믿고 지켜가겠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집안 분위기는 한층 따뜻해졌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건넨 말투, 속삭임,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시선들이 나를 계속 긴장하게 만들었다. 분명 소연과 나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 여자,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어떤 친척의 낮은 목소리가 아직 귀에 맴돌았다.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마음속에서는 불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과연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 소연 사이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의심과 갈등을 불러일으킬까? 소연은 내 옆에서 조용히 주방 정리를 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걱정과 피로가 어른거렸지만 동시에 나를 믿고 의지하는 힘도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바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소연을 지키기 위해 내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연 씨, 괜찮아요. 이제는 내가 지킬게요.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안의 결의가 단단해짐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 친척 중 일부는 나를 따로 불러 속삭이며 소연에 대한 의심을 조금씩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 말투와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계가 섞여 있었고 나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소연을 향한 오해와 의심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작은 긴장감은 과거의 사건을 완전히 잊을 수 없음을 상기시켰다. 민호로서 나는 단순히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화합과 진실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떠맡았다. 그것은 생각보다 무겁고 복잡했지만 이제 나는 그 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녁이 되어 거실에 앉아 소연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되새겼다. 이제부터는 어떤 말과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그녀를 믿고 지킬 것이다. 소연은 차분하게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민호야, 이렇게 단단해진 너를 보니 마음이 놓인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집을 지켜가자. 그 말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결의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이어졌다. 그날 밤, 나는 방창가에 서서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바람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 그리고 소연과 나 사이에 쌓인 신뢰가 나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다. 속으로 나는 다짐했다. 친척들의 의심이든 세상의 편견이든 어떤 그림자가 다가오더라도 이제는 내가 지킬 것이다. 소연을,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을. 그 결심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와 안정감을 느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림자가 남아있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까지 나는 소연과 함께 맞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안 안에는 여전히 작은 긴장감이 남아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가족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공유했다. 이제 더 이상 외로움과 불신 속에서 방황하지 않는다. 나는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이제는 내가 지킬게. 우리 가족, 우리가 만들어갈 내일을. 집안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밤은 깊어갔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소연과 나 사이의 오해는 풀렸고 아버지의 진심도 알게 되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 또한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실을 절감하며 스스로에게 작은 다짐을 되뇌었다. 비밀은 사람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진실은 결국 우리를 묶어준다. 내가 아버지의 죽음과 소연의 과거를 오해하며 겪었던 고통과 혼란,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되지 않았지만 오늘 나는 분명 깨달았다. 오해와 불신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소연은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가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그 표정에는 피로 속에서도 단단한 결의가 묻어나 있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금 느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묵묵한 약속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친척들의 은근한 시선, 속삭이는 말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작은 의문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다. 그동안 겪었던 불신과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제 그것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그림자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올라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유품과 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신뢰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동시에 마음속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았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은 없는 걸까? 이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소연의 과거, 아버지와의 관계, 집안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의 마음과 사건의 진실은 항상 단순하지 않았다. 나는 그 미묘한 불안감 속에서 동시에 새로운 호기심과 경계를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평온함이 스며들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은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였다. 하지만 동시에 끝나지 않은 질문들은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비밀이 드러나든 어떤 오해가 생기든 나는 소연과 함께 맞서 나갈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가족,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그것을 지켜낼 것이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열린 결말이 남아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고 세상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 앞으로 맞이할 사건과 감정을 준비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비밀은 사람을 갈라놓지만 진실은 결국 우리를 묶어준다. 하지만 혹시 내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은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시청자에게 남는 여운처럼 나에게도 남아있는 불확실함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소연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그림자와 의심 속에서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속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 소연과의 신뢰, 그리고 내가 선택한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나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맞이할 내일은 어떤 비밀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소연과 함께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갈 것이다.